오늘의 주제가 시크릿 케어, 궁 케어, 궁 테라피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오늘 맡기로 해서 이제 공유를 하는데요. 제가 궁 테라피를 알게 된 게 어떻게 돼서 알게 됐냐면 제가 성병 검사를 하러 갔다가 성병 검사를 하러 갔다가 자궁경부암 연기라는 그런 어떤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이태원 인터내셔널 클리닉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 내가 뭔가 최근에 만난 사람 때문에 그런 건가 했더니 그런 자궁경부암 연기로 가려면 몇십 년, 10년 넘게 그게 진행돼서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제 그렇게 알고 이제 리서치를 시작했어요, 제가. 자궁경부암 연기가 되면 보통은 병원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원형 적체 수술이라는, 원형 적추 수술이라고 하나? 그런 자궁경부 쪽에 동그란 그 부분을 잘라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포가 이제 변화가 되고 있어갖고 DNA가 뭔가 이상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리서치를 했더니 뭐 이렇게 부작용이나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봐야 되니까 이제 보니까 만약에 그 동그란 부분을 잘라내면 그 예를 들어 뭐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요실금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뭐지? 그 근육이 약해져서 뭐가 뭐 빠진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런 얘기 듣고서 놀랐는데 뭐 빠진다는 게 그래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제 공유해 드릴게요. 혹시 모르는 분들은 뭔가 나이가 들다 보면 그 피시 근육이라고 해서 자궁이나 우리 장을 받쳐주고 있는 그런 골반 저근육이 헐렁해지고 뭔가 근육이 힘이 빠지면서 장기가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자궁으로.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막 그런 것도 알게 되고 그다음에 그 수술을 했을 때 나중에 뭔가 힘이 없어지면서 뭔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듣는 그런 거가 그런 게 있다는 걸 이제 읽게 됐는데 저는 생각에 예전에 제가 청소년기 때 이제 어떤 동거를 했다가 제가 임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임신을 낙태를 수술을 할 때 어떤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면 놀라울 수도 있겠지만 낙태 수술을 하면 제 몸에 뭔가가 들어가서 메스로 뭔가 잘라내는 이런 느낌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경험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내 몸에 어떤 그 예를 들어 자궁경부암 그쪽에 단백질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뭐지? 그거를 긁어내서 검사를 하거든요. 그 세포가 정상인지 음, 아닌지 보기 위해서. 그러면 그 세포를 그걸 할 때 긁어낼 때도 그 느낌이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런 뭐지 뭐라고 하죠 이게 티네이지 그 시기 때 이제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 몸 안에 내 피부를 내 장기에 뭔가를 잘라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잘라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내가 그 일을 그렇게 세포가 변화가 되는 어떤 상황을 내가 만든 거니까 그럼 그 상황을 내가 해결을 해야지 본질적으로 해결이 되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싶었었죠.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하다가 리서치를 하다가 한국 아로마 교육원 밴드에 제가 이제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궁테라피라는 걸 읽게 된 거예요. 궁테라피를 읽으니까 뭐 어떤 15ml 공병에 코코넛 오일을 있고 넣고 그 다음에 뭐 오레가노 몇 방울, 뭐 어떤 거 진저 몇 방울, 프랑kin센스 몇 방울 뭐 이런 어떤 레시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느낌에 그런 걸로 뭔가 질이 건강해진다, 자궁이 건강해진다 이런 글을 읽고 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또 하려니까 잘 모르겠 확실하게 몰라갖고 연락해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달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더 정확하게 얘기를 들었죠. 그럼 공병이 있는데 뭐 이거 몇 방울, 이거 몇 방울, 이거 몇 방울 이렇게 넣고 나머지는 도테라에 프랙셔네이티드 코코넛 오일로 채워서 밤에 캡슐에 이렇게 베지 캡슐에 넣고 황금 넣고 자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자궁이나 뭐 제 몸이나 어떤 자궁이든 몸이든 결국은 내가 먹는 것에 의해서 또 나의 스트레스 이런 거에 의해서 몸이 뭔가 그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도 제가 항상 그때 한참 이혼하고 돌아올 때였는데 그 뭐지 맨날 그 뭐지 프라이 치킨 줄줄 치킨 줄줄 치킨을 일주일에 한 3번씩 시켜 먹고
그거가 주식으로 먹고 맨날 과자 먹고 빵 먹고 이런 식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우울함과 그런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이런 스트레스를 그래서 아 이제 이거 바뀌어야 되겠다. 내가 먹는 음식이 이상한 GMO니까 그런 과자나 빵이나 이런 치킨이나 그런 것들이 다 항생제가 들어있지 치킨 껍데기에 그 밀가루도 다 유전자 조작한 옥수수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유전자 조작한 그런 거 안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음식도 깨끗하게 바꾸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아 스트레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그런 거 자기 확언 이런 거 루이스 헤이 뭐 루이스 헤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오디오를 들으면서 긍정적인 그런 어떤 오디오를 들으면서 자기 확언이라든지 그런 어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계속 저에게 뭐라고 하죠?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잘 때도 그렇고 맨날 들을 때도 그런 오디오를 들으면서 그래서 마음과 음식과 그 아로마 테라피를 같이 이제 하면서 이렇게 제가 힐링을 해왔었죠. 그래서 그 한국 아로마 교육원에 그 밴드를 가보면 궁테라피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뭐 자궁 뭐 그렇게 검색하시거나 질염 아니면 뭐 자궁 근종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많은 사람들의 후기라든지 피드백이라든지 경험담 같은 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자궁경부암을 낳으려고 자궁경부암 연기를 낳으려고 할 때는 아무도 자궁경부암이 나아졌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자궁이 건강해졌고 얼굴이 더 팽팽해지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내가 이 자궁경부암으로 지금 이거가 잘 안 되면 경부암 되고 그러면 암이 되는 건데 암이 될지 안 될지 해결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게 약간 두렵긴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빨리 뭔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무튼 어떤 데서 제가 희망을 얻었냐면 그 이제 그 검사를 하면 성병 검사를 하면 이 HPV 바이러스라고 해요. 휴먼 파필로리아 바이러스라 그러나 그 유종 뭐지 인유두종 바이러스 그런 어떤 그게 있는데 그 어떤 바이러스 중에서도 바이러스가 되게 많아요. 그 HPV 바이러스가 뭐 10번, 2번, 뭐 15번, 51번 뭐 이렇게 번호가 되게 많은데 그 보통 자궁경부암이 생길 때 어떤 그거를 더 많이 일으키는 바이러스 그 HPV 바이러스 번호 숫자가 있어요. 그런 거가 더 그 자궁경부암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꼭 그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검사를 하면 내 몸에 어떤 바이러스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몇 번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궁테라피를 하고 일주일 뒤인가, 2주일 뒤인가 다시 검사로 갔어요. 검사하러 가가지고 내가 뭐 일주일이나 2주일 만에 얘네들이 다 없어졌다 이걸 보기 위해서 간 건 아니고 그냥 확인을 해야지 이게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약간 과학적인 그런 생각이 좀 있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그거 검사 또 하면 검사비가 많이 들긴 하겠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싶은 거죠. 이 바이러스가 죽었나 안 죽었나?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그 번호 애들이 없어져요. 아 그래가지고 그때 희망을 느끼는 거죠. 아 진짜 이거 아로마 테라피가 정말 이 좋은 순수 공인 치유 등급의 도테라 에센셜 오일이 아 역시 내가 공부할 때 에센셜 오일이 자기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균이 올 때 자기는 싸우지 못하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바이러스나 균 이런 것들 죽이는데 그런 에센셜 오일이 그렇게 된다는 그런 어떤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내가 그 바이러스 검사를 하러 갔는데 성병검사 또 했는데 HPV 바이러스가 없어진 걸 보면서 이거 진짜구나 이걸 느낀 거죠. 그래서 너무 아 이거 정말 되는구나 이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런 확신이 좀 있고 열심히 하게 된 거였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외국에도 나가고 이러니까 처음 좀 공유해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이제 할 때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근데 제가 그 자궁경부암 연기 어떤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전에 제가 뭐 질염이 있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냄새가 뭐 냉이 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혀 몰랐었어요. 제 질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를. 근데 갑자기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이걸 열심히 캡슐에 넣어서 매일매일 할 때 저는 반응이 이제 다른 분들은 그런 거 자세하게 안 적어 놓는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내 몸에서 뭐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질에서 막 나오는 그런 얘기를 막 자연스럽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걸 못 봤는데 제 경험은 이제 했는데 한 2주인가에 뭔가 2주였나? 좀 한참 있다가 뭔가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궁 그 궁테라피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막 그 하얗게 두부 같은 뭔가 비지 같은 게 막 나오고 그다음에 질에 소음순에 막 뾰루지가 막 나오고 막 아프고 따갑고 막 이런 이상한 것들이 나오고 막 노란 이런 것도 나오고 진짜 많은 것들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제가 다른 사람은 제가 공테라피를 이렇게 처방해서 하시라고 하면 빨리 냉이 나오고 빨리 뭔가가 나오는 거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마 되게 냉하고 궁이 냉하고 차갑고 아마 제가 제 느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 낙태 수술을 하고 나서 몸속에 오래된 그런 찌꺼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것들이 나오고 나서 나중에 느낌에 아 되게 오랫동안 뭔가가 안에 있었구나 이런 걸 느꼈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무튼 그랬는데 저는 하도 차갑고 궁 안에 뭔가가 없었기 때문에 아예 냉도 별로 안 나왔던 거고 평소 때도 그 다음에 그거 궁테라피 할 때도 2주가 지나서야 뭔가 반응이 나오고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막 하얗게 뭐가 나오고 아프고 간지럽고 막 그래서 그 한국 아르바 교육원에 수업을 들어갔는데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아프니까 따갑고 막 그래서 앉을 수가 없은 그 정도로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한 달인가 두 달을 막 되게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되게 집중적으로 맨날 하고 거의 일상생활을 안 할 정도로 그냥 한 달을 집중해서 그렇게 궁테라피를 할 정도로 정말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암으로 진행되는 그런 상황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 정도의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였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더 열심히 하면 더 빨리 끝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그 외국에도 가고 막 컨퍼런스 이렇게 하러 외국에도 나가고 해야 돼가지고 외국에 나가면 또 열심히 제 질에다가 뭘 놓고 하는 게 남의 집에서 뭐 그런 게 쉽지가 않아갖고 잘 열심히는 안 했는데 그래도 뭔가 이게 정말 100% 이게 나을지 내가 자궁경부암으로 진행이 안 될지는 확실하지 100% 누가 너에게 확답을 주는 그런 거 저에게 없었지만 그래도 하면서 계속 살고 있었는데 한 1년 지나서 제가 이제 검사하러 갔을 때 이제 중간중간 검사했지만 검사하러 갔을 때 완치가 됐다는 판정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엄마는 중간에 저를 막 거기 성모병원에 유명한 또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분을 데리고 가가지고 진료받고 그분이 뭔가 무슨 백신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 자궁경부암 관련된 거. 저를 거기 백신에 임상하는 임상자로 넣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갖고 근데 뭔가 느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느낌이. 그래갖고 안 하고 나왔는데 엄마는 되게 답답해하는 거죠. 내가 그러다가 자궁경부암 걸릴까봐.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으면 중간에 그런 일이 있고 중간에 약간 걱정되고 기도 하고 내가 암으로 진행되면 어떡하나 막 이런 잠깐 그런 약간 마음에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HPV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거 보면서 그래도 뭔가 그리고 아로마에 대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로마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아니까 내 음식과 내 스트레스와 아로마의 그런 거를 통해서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과 어떤 믿음 그 다음에 확신이 100% 아니어서 99%라고 할 수 있겠죠. 가끔씩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완치를 받았었죠.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제가 그 한국 아로마 교육원에 막 또 다 이렇게 올렸었어요. 그때 후기를 막 사진 찍어서 그때 HPV 바이러스 몇 번 있었고 이런 거 사진 다 올렸는데 어느 날 어떤 아로마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얘기 했다가 사람들이 그런 이렇게 자연적으로 치유하는 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제약업계나 의약업계에서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 공유하면 뭔가 이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이런 거를 들어서 삭제했거든요, 제가. 왜 삭제해요? 그러니까 그때 한참 그런 거 있었어요. 어떤 선생님이 어떤 도테라 어떤 사업 때문에 휘말려가지고 막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저는 막 그런 거 후기 같은 공유하고 이런 거 막 알려주고 싶으니까 공유한 거 되게 많았는데 그런 자연적으로 치유하는 이런 내용 공유한 거 나중에 막 이렇게 이 사람이 막 이런 거 공유했다고 막 이렇게 회고지 할까 봐 이런 거 있죠. 막 이렇게 경찰에 막 신고하면 경찰이 돈 막 이렇게 뭐지? 그거 벌금 매기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초기에 도테라 사람들이 처음에 도테라를 알고 막 신세계를 알고 막 블로그에 막 그런 거 공유했다가 그런 거 막 이렇게 뭐지 자기 뭐라고 하죠? 과대 가장 광고 이런 얘기 한다고 아무튼 그래갖고 좀 삭제했을 거예요. 의료적인 치료를 하는 건 좀 문제가 되긴 하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근데 내가 나은 거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종이 그거 검사했던 종이랑 다 있으니까 나중에는 다시 찍어서 다시 올려야 되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너무 도테라 에센셜 오일에게 너무 감사하고 도테라 에센셜 오일 회사를 만든 그 9명의 파운더들에게 참 감사하고 그러죠. 그리고 그런 도테라 궁테라피를 공유해줬던 선생님한테도 정말 감사하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항상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공유를 할수록 그런 수술로 해서 다시 재발한 분도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거 그 원형 적체 수술했는데 또 재발했다고. 그럼 자기의 몸에 내가 먹었던 거 그런 것 때문에
안에 지금 뭔가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해결을 해야지 될 텐데 그걸 해결하는 거 좀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시크릿 굿케어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럼 레시피가 어떻게 되냐 막 물어보죠. 그러면 제 해피지영 그 유튜브에 가면 되게 레시피도 많아요. 레시피가 제가 했던 레시피가 다 정답이 아니고 다르게 해도 다 나은 사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은 이제 제가 설베이 그 설문지를 이제 듣고 이분이 질염이 있는지 방광에 좀 많이 걸리는지 뭐 자궁이 찬 편인지 순환이 좀 느린 편인지 뭐 이런 걸 좀 물으면서 애기 나오는지 폐경기인지 갱년기인지 30대인지 20대인지 뭐 이런 거 다 물으면서 이렇게 좀 제 느낌에 어떤 표준적인 걸 있긴 해요. 표준적인 거 그냥 듣고 저도 모르니까 이거 나한테 다 맞춰서만 하는 거 모르지만 그냥 그거 있는 그대로 따라해서 한 거거든요. 하고 나중에는 내 느낌대로 그냥 그런 아로마 공부도 하니까 뭐 어떨 때는 미르도 더 넣고 어떨 때는 이것도 넣고 내 맘대로 막 한 거죠. 김치찌개 만들 때 이것도 넣고 내 것도 넣고 하는 것처럼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알아서 했지만 그래도 초기에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물어봐서 아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해보면 아마 다 좋아지긴 할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으면 저는 이제 방광염 좀 걸리는가 싶으면 뭔가 벌가몬 또 한 방울 넣어본가 해보고 이렇게 처방해가지고 해보시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좀 궁금하죠. 이렇게 잘 그럼 보통은 제가 얘기 들으면 다들 뭔가 좋아요. 정말 잘 좋은 결과들이 있고 그런 질염 때문에 병원에 산부인과 다니고 질염의 약 같은 거 했는데 계속 발생한다고 연락 와갖고 그렇게 알려주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이렇게 베지 캡슐에 넣는 걸로 금 테라피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점점 더 이렇게 더 좋은 방향으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으니까 이런 베지 캡슐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블렌딩 한 거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렇게 다 채워갖고 밤에 질 안에 깊이 넣고 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게 기본인데 저는 기본보다 더 많이 하는 스타일로 해가지고 어떤 원적외선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갖고 더 깊게 막 넣고 싶고 이런 거를 막 머리를 짜서 더 깊게 넣고 더 원적외선 파장이 또 내 질 안에 들어가서 파장이 내 질에서 어떤 균도 죽여주는 그런 것도 경험하고 또 세포도 더 흔들어줘서 더 독소가 빠져나오고 세포가 또 젊어지게 재생하고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궁 테라피를 저는 하고 있고 알려드리고 있고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도 제가 메시지를 받았는데 궁 테라피 얘기를 좀 제가 후기를 좀 알려드릴게요. 그런 피드백을 어떤 걸 듣냐면 제가 이제 그 궁 테라피를 알려드려서 이분들이 도테라 가입하고 구입해가지고 하고 또 친한 분들한테 친구한테도 막 이렇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시크릿의 황궁 테라피 알려드린 분이 있었고 폐경기 쪽을 알려드렸는데 그 선생님이 자기도 했는데 자기 친구한테도 만들어 줬나 봐요. 되게 착하신 분이죠. 친구한테도 만들어서 막 주고 했는데 친구가 폐경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런 얘기 들어보면 이제 저는 이제 많이 들으니까 그 폐경이 끊어진 게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 자주 듣거든요. 종종 들어요, 가끔씩. 그래서 아 그런 게 가능하다 이런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궁 테라피를 하면 뭐 질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얼굴이 더 막 빛이 나고 그런 거 알죠? 우리 그 아로마 터치 8종 하고 나면 얼굴 환해지는 거 알아요?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궁 테라피 하면 뭔가 처진 엉덩이가 업된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 다음에 가슴도 좀 올라간다는 얘기도 들었고 왜냐하면 그 아로마 테라피가 호르몬 그런 에스트로겐 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들어있는 거 예를 들어 클라리세이지라든지 로즈 제라늄 같은 애들이나 약간 여성스러운 애들 있잖아요. 꽃 같은 거 들어간 뭐 미스파라든지 뭐 이런 거 들어간 걸로 막 하면 뭔가 여성스러운 에스트로겐 같은 그런 호르몬의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쵸 쌤? 쌤은 아시니까 그런 작용을 공부하면 알죠 과학적으로. 그래서 더 그런 에스트로겐 작용을 하면서 더 여성스럽게 다시 돌아오고 에스트로겐이 뭔가 줄어들어서 뭔가 빨리 폐경이 된 분들이 다시 제대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질에 애기 잘 안 나오는 분들이 애기 좀 잘 나온다는 분도 있고 그리고 그리고 저는 세포 원작에서 나오는 것도 하니까 세포도 더 이렇게 재생되고 하니까 세포 재생돼서 더 타이트해지고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오늘도 방금 연락 온 분이 있었는데 그 음방울을 쓰시는 분이었는데 음방울에다가 저는 그 음방울에다가 궁 테라피 같이 하시라고 그러거든요. 음방울만 쓰지 않고. 그래서 이분한테 방금 연락이 온 거예요. 뭔가 선생님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쌤 음방울 착용했는데 피가 비치네요. 폐경인데요. 이렇게 오늘 온 거예요 메시지가. 그래서 제가 쌤 궁 테라피도 같이 하고 계세요? 궁 테라피나 음방울 하면서 돌아온 일이 종종 있어요. 건강해져서.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답한 게 좋은 현상 같은데요? 네, 이분이 이상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한 게 이상이 있는 거라면 검사를 받고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폐경이 일찍 되고 호르몬이 정상으로 되고 궁테라피, 신궁, 음방울 하면서 생리 돌아온 얘기 종종 들었어요. 둘 중 하나일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피가 비친다는 게 뭔가 질 안에 문제가 있어서 피가 나오는 가능성이 하나 있고 아니면 내가 폐경이 됐었는데 이분이 젊어 보이세요 얼굴이 폐경이 안 될 것 같은 얼굴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빨리 폐경이 될 수 있잖아요 뭐가 이렇게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근데 이렇게 음방울과 궁테라피를 같이 하니까 다시 호르몬 밸런스가 돌아와서 다시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제가 또 한 말이 자신이 느끼기에 내가 젊어지는 것 같고 건강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궁테라피나 이런 거 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해놨는데 뭔가 이렇게 궁테라피 하다 보면 내가 더 예뻐진다고 느껴지고 더 여성스러워진다고 느껴지고 좀 뭔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느낌에 내가 그럼 피가 비친다 그러면 이게 내가 다시 뭔가 월경이 시작되는 것 때문에 하는 건가 이렇게 느낌이 올 수 있을 것 같아. 자기 느낌으로 자기의 어떤 그 느낌을 잘 이렇게 팔로우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뭐라고 하죠? 직감? 느낌, 몸의 신호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뭐 있냐면 안타까운 게 시크릿 군케어 이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물어볼 때 설베이 할 때 질염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 폐경기, 갱년기 쪽인데 애기 분비가 잘 안 돼서 질이 건조하고 뭔가 홍감이 안 느껴진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해보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유명한 미국의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레시피거든요. 그 레시피 해피지영.com/블로그에 가면 쭉 이렇게 보면 쫙 나와 있어요. 그거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질재생 애 관련돼서 하는 거 그리고 해피지영 유튜브에도 가서 이렇게 막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그대로 다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알려드렸는데 어떤 게 안타깝냐면 그분이 이제 바디닥터도 하시고 궁테라피도 하시고 그다음 신궁도 하시고 더 점점 타이트해지는 걸 느끼시는 거예요. 손가락을 이제 넣어봤을 때 질이 찬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는 헐렁했다고 느끼는데 이제 질이 꽉 차 있다는 이런 느낌을 들었다면 당연히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렇게 신궁이나 이런 거 알려드렸을 때 그렇게 하시면 질이 타이트해진다는 거 얘기하셔가지고 그게 당연하게 있다는 걸 아는데 근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남편분과 섹스를 할 때 뭔가 감각은 아직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게 그 감각은 그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남편이나 그런 파트너가 이분은 충분한 애무가 없었나? 뭐라고요? 애무? 그러니까 애무가 없었어. 애무가 없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몸은 제대로 된 분인데 내가 봤을 때 얘기 그래. 들어보면 전부 다 저한테 하는 말들이 내가 성감이 안 느껴지고 내가 뭔가 오르가즘 못 느끼는 사람인가요? 그렇게 맨날 물어보는데 제 느낌이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저는 보통 외국 사람만 만나거든요. 거의 99%가 외국 사람만 만나는데 내가 이래서 한국 사람 안 만나요. 내가 진짜 진짜 그래 이래서 항상 안 만나는데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외국 남자분들이 이제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가 만나본 한국 여자들이 그 전에 한 번도 오르가즘 느껴본 적이 없는데 다들 자기들 만나면 다 느껴봤다고 얘기한대요. 왜냐하면 이 외국 사람들은 되게 애무를 잘해주고 그 여자들에게 먼저 오르가즘을 주고 나서 자기가 삽입을 하고 성교를 하고 자기가 나중에 그렇게 해서 자기 오르가즘을 나중에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보통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여성을 아끼는 그런 좋은 러버예요, 러버. 근데 남편분이 아무런 애무도 없이 그냥 30초 만에 1분 만에 끝나니까 당연히 못 느끼겠죠. 근데 자기 몸이 내가 성감 못 느끼가 이상한 건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너무 안타까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핑거링 클래스 수업도 있고 온라인 컨텐츠가 있는데 그거 보시고 따라하면 남편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여성분들이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마사지를 막 되게 편안하게 받고 되게 또 막 센슈얼하게 터치를 하고 마음 편하게 해주고 그러면 막 흥분이 느껴지게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해줄 마음이 있는 분이 있다면. 근데 문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5, 60대 된 분들은 남편한테 그런 얘기 못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법을 모르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말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받아낼 수 있는지 오르가즘을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런 분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제가
남편분한테 그런 말을 못 하겠는 분한테 그거 해결하려면 뭐 바람을 피우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저랑 지금 섹스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23세 청년이 있어요. 미혼 청년. 그 청년이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결혼한 부부한테 그 예분에게 소개시켜 줄 수 없잖아 사실은. 그렇게 가정을 파탄해서 혹시 잘못되면 제가 어떤 말을 들으려고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한 가지 제가 생각한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도와줄 수 없다는 게. 그래서 그런 수업을 남편분한테 이거 수업 듣고 해주면 안 되냐 그렇게 말을 못 한다고 하니까 그 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고민을 할 때 어떤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어떤 방안이 뭐냐면, 박소영 선생님 있어요. 박소영 쇼라고 유튜브에 박소영 쇼를 쳐보시면 박소영 선생님이 그런 관계의 기술, 부부의 소통, 대화법 이런 거를 많이 알려주고,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섹스 테크닉 이런 것도 많이 알려주고 수업도 많이 해요. 그 선생님도 수업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선생님은 부부 위주로 그런 상담을 해주는 분이에요. 저는 싱글이니까 그냥 그렇게 그런 경험을 많이 안 하고 저는 사니까 그거에 대한 해법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부부 상황에 있어서 말을 못 하겠고 말을 못 꺼내겠고 지금 60대인데 50대인데 말을 못 하겠다. 그럴 때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박소영 선생님이 좀 더 나이가 조금 연령층이 좀 낮은 분들에게 많이 도움을 주시지만 그래도 그 말을 못하겠다는 분들도 뭔가 잘 코칭을 해갖고 말 잘하게 하는 걸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 지금 나도 그럼 오르가즘 느껴보고 싶고 그런데 말을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박소영 쇼에 박소영 소장님이랑 상담을 하셔갖고 뭔가 배워가지고 뭔가 대화를 이끌어내는 법을 배워서 하시는지 그렇게 하시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그쪽은 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지웅님이 이번에 단식 했잖아요. 네, 피디님. 네. 단식 하면서 혹시 또 달라진 부분이나 아니면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아, 네. 단식하면 단식이 우리 인체의 그 생리 현상상 어떻게 되냐면 몸에 칼로리를 제로로 넣어주면서 이제 제가 뭐 했던 단식 스타일은 미네랄, 비타민,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은 다 들어있는 그런 차를 마시면서 했어요. 그래서 몸은 굶고 있지만 내 몸 세포에 들어가는 어떤 신진대사 물질 이런 거 다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몸이 하나도 힘들지 않으면서 이제 제로 칼로리로 단식을 했는데, 몸이 제로 칼로리가 되면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기근 현상일 때 우리가 지방을 이렇게 저장하고 있는 이유가 몸이 우리가 인류가 진화를 하면서 계속 살아가야 되니까 막 이게 음식을 못 찾거나 이럴 때 내 몸에 있는 지방을 태우라고 지방을 이제 세이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칼로리를 제로로 해놓으면 이제 몸이 살아야 되니까 내 몸속에 있는 뭐 피하 지방, 뭐 이렇게 내장 지방, 뭐 혈관 속에 있던 지방 이런 거 막 쓰고 막 그런 걸 에너지원으로 쓰거든요. 그러면서 쓰는데 그중에 오토파지라는 현상이 있어요. 오토파지라는 현상이 세포 자가 포식 작용이라는 그런 건데, 한 몇 년 전에 그 일본 노리요시 무슨 어떤 과학자가 노벨상 받았거든요. 이 기전을 발견해가지고. 그래갖고 기전이 뭐냐면 우리 몸이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내 몸속의 세포 안에 약간 죽어가고 있던, 약간 썩어가고 있던 그런 세포의 찌꺼기 같은 거, 이런 거를 다시 막 다 재조합해갖고 리사이클링을 하는 거예요. 리사이클링 해가지고 다시 그거를 막 이렇게 막 단백질을 막 이렇게 근육을 다시 재생성하고 그런 걸 쓰기도 하고 버리고 막 청소하고 내 몸에 바이러스나 균이 있었으면 그런 거 막 이렇게 잡아먹고 막 이렇게 지방 다 태우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몸이. 그러니까 몸이 더 젊어지는 걸 느껴지는 거죠. 더 젊어지고 더 이렇게 제가 더 어려지는 그 엔티에이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더 젊어지게 돌아가요. 약간 세포가. 왜냐면 약간 죽어가던 힘없던 애들을 다 먹어치우고 재활용해서 내가 단백질을 만들어내야 되고 막 내가 근육을 만들어내야 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인바디를 체크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먹고 있는데도 제로 칼로리로 하고 있는데도 근육량 올라가고 있고 점점 그런 건 좋은 수분량 올라가고 근육량 올라가고 있고 지방만 내려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좋은 단식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단식하면 어떤 또 차이가 있냐면 피부가 진짜 부드러워져요. 그래갖고 저 원래 피부 부드럽거든요, 되게. 맨날 아로마로 마사지하고 이러니까 원래도 부드러운데 단식할 때 더 부드러워져요. 완전 보들보들해지고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단식할 때 피부 부드러워지는 거, 그 다음에 더 이렇게 에너지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더 젊어 보이는 느낌? 그런 게 있어요. 저 지금 며칠 동안에 우울해가지고 제가
빵이랑 막 이런 거 먹고 막 살고 있어 도넛이랑. 그래서 지금은 안 좋은 모습이에요. 원래 며칠 전까지는 좋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왔다가 떠나는데 너무 슬픈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며칠 동안 우울해갖고 정말 힘든 일을 겪고 지금 제가 중수업 때문에 지금 정신 차리고 화장하고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이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침대에 누워서 맨날 연애 공부만 하고 있다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젊어지고 엔티에이징 되고 그 성장 호르몬 4배가 더 많이 더 분비가 돼요. 그 단식할 때. 그래서 오토파지 그런 자가세포 포식 작용 이것 때문에 그런 거 하고 또 한 가지는 또 뭐냐 미토콘드리아도 보통 이제 그냥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점점 나이가 들면서 힘이 없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휴대폰도 처음에 살 때는 이거를 충전할 때 뭐 2시간만 충전해도 쫙 풀로 충전이 되는데 이거 한 1년 쓰고 이러면 한 4시간 충전해야지 충전되고 이런 거 혹시 경험한 적 있나요? 배터리가 뭐가 잘 충전이 잘 안 되고 빨리 없어지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그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얘네들도 쇠퇴하고 막 힘마리가 없어져요. 근데 이게 단식을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단식을 하게 되면 뭐 암세포 이런 것도 이렇게 잡아먹고 뭐 이런 것도 하긴 하지만 이 미토콘드리아도 힘없던 애들은 다 죽고 더 쌩쌩하게 살아나게끔 막 이렇게 막 다시 막 재생시키고 막 이래요. 그래서 더 쌩쌩하고 건강한 애들이 더 살아가게끔 그래야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죠 단식을 하면. 그래서 그 단식하면서도 그 폐경기 있던 분들이 다시 생리한다는 그런 얘기 제가 들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단식 기간 동안에 혹시 자궁적으로 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어요. 또 뭐 오지 않았나, 예,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그런 거 있어요. 참, 저번에 그 얘기 하다가, 아까 한 가지 더 보탤게요. 저 궁테라피 한 거. 저 궁테라피하고 검사할 때, 제가 펜타일에서 또 자궁의 초음파 검사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했는데 자궁 근종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또 그거는 그냥 보너스로 없어졌어요. 왜냐면 아로마가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시켜주니까 그랬겠죠? 그건 보너스였는데 이번에 단식하면서 뭐 어떤 거 느끼냐면 제가 단식하면서 뭘 느끼냐면 제가 저한테 질염 때문에 연락 오는 분들한테 하는 말이 그런 에센셜 오일이나 뭐 신궁이나 이런 걸 쓰기도 하지만 먹는 거 음식도 뭐 제가 지금 요즘에 다 이상한 거 먹었지만 뭐 이렇게 밀가루나 GMO나 뭐 유제품이나 설탕이나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저도 만약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런 거 먹으면 질에서 별로 안 좋은 느낌이 딱 나오거든요. 내가 뭘 먹는 거에 따라서도 질에서의 분비액 같은 것도 건강하지 않다는 거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내가 단식을 하면 오히려 안 먹고 깨끗하니까 더 내 에너지를 나를 치유하는 데 쓰니까 그 소화할 에너지를 치유하는 데 쓰니까 제 궁테라피 거의 보통 매일 하고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맨날. 근데 이렇게 그 단식 같은 걸 많이 하니까 제가 단식 오일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요즘에 자주 하잖아요. 하니까 질에서 더 깨끗해지고 궁테라피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스타일이 되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질안도 더 부드러워지는 느낌? 그런 것도 있는 거서 깨끗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도 있고 더 감각도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그 단식을 하면 더 몸이 약간 센서티브해지고 이런 거 있는 거예요. 맑아지니까 감각도 더 많이 느끼니까 섹스를 할 때 더 잘 느껴지는 거 있고 또 그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 단식하고 이제 뱃살이 빠지잖아요. 그랬었을 때 저는 이제 어떤 포지션을 좋아하냐면 제가 누워서 엉덩이 밑에 베개를 깔고 제가 약간 자궁이 깊게 있는 질이 약간 아래에 있고 깊게 있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서 엉덩이를 들어줘야지 좀 잘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엉덩이 밑에 이제 베개를 하나 깔고 이제 섹스를 할 때 제 다리를 그 남자분이 제 위에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제 다리를 그 어깨에 올리고 하는 그런 포지션을 좋아하는데 제가 살이 있을 때는 배가 좀 있으니까 그 포지션이 힘들었는데 단식하고 배가 얇아지니까 그 포지션이 쉬워지고 섹스가 더 즐거워지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상대방도 더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더 자신감 있어요. 자신감 있어요. 진짜 보통 약간 뱃살 나오면 약간 내가 상의 체위할 때 좀 약간 배에 힘 주고 하거든요. 배에 약간 뱃살 안 보이는 느낌으로 약간 힘을 좀 주면서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근데 좀 얇아지면 더 이렇게 더 자신감이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 상대방도 내가 한 박스를 선물로 줬는데 그 친구도 좀 건강해져가지고 그 친구가 초고도 비만 남자였어요. 그 영국 분인데 내가 초고도 비만 남자 아무도 안 만나고 절대. 근데 그분을 어떻게 우연찮게 만나게 돼갖고 그분이랑 이제 섹스를 했었는데
있는데 한 번도 제가 미셔너리 그 정상 쉐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랑. 근데 최근에 통영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휴가 때문에 통영에 있다가 저도 대구에 갔다가 우연찮게 통영에서 만나서 호텔에서 했는데 이분도 그 차 이거 먹고 더 건강해지고 그래가지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갖고 이분도 좀 약간 더 건강해지니까 서로 건강해지니까 섹스가 더 재밌게 더 많은 포지션을 하게 되고 더 이렇게 더 좋았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 싶네요. 네. 아무튼 질 깨끗해져요, 정말 단식하면. 질이 더 깨끗해져서 공테라피 할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을 내가 안 좋은 거 먹으면 질도 안 좋고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네. 네, 만나서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냥 이거 질 안에 삽입하는 게 네. 좀 걱정되고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해부나 그냥 배 아랫배나 뭐 꼬리뼈 쪽이나 이렇게 블렌딩한 거를 바르는 걸로도 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 효과라는 있어요. 게 어떤 효과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그냥 삽입하지 않고 어. 그 생식기 부위에 그러니까. 발라서도 효과가 있는지 그거 최근에 효과 밴드에 응, 응. 올라온 거 있었는데 생식기 부위에만 발랐는데도 그 왜 아까 HIV 뭐 바이러스 그거 없어진 거랑 아, 그거 그랬어요? 올린 거 아, 못 봤어요. 그분은 삽입 안 하고 어. 팬티에 한 방울씩 이제 그거 돌아가면서 뭐 어. 재활을 이제 질염에 좋은 것들 그거 하고 그다음 생식기 관련한 궁 관리를 이제 앞뒤로 바른 거죠. 배 앞쪽하고 어허. 꼬리뼈 허리 이쪽에 꼬리뼈 밑에 그렇게 해서 1년 정도 했는데 다 없어지셨어요. 그분들. 아, 그래? 음. 그러니까 그냥 바르는 걸로도 충분히 효과가 그래, 있다는 충분히 말이에요. 흡수가 되니까. 흡수되니까 혈관으로 들어가니까 어차피. 네네. 음, 이제 좀 더 이게 빠른 효과는 아무래도 질에 삽입하는 음. 거겠죠. 근데 이런 외음부나 질환이나 어느 정도 약산성이 유지가 돼야지 외부 바이러스 침입이 안 돼서 내부 면역이 유지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한번 그렇게 해서 면역력이 한번 깨진 적이 있는 것 같은 경험이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약간 외음부에 지금 이렇게 블렌딩한 걸 발랐더니 오히려 뭔가 방광염이 되게 심해지는 듯한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수도 있을까요? 오히려 방광염이 더 심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병원에 가보셨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그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냥 네. 바르는 걸 줄였어요, 그냥. 오히려. 너무 근데 과하게 용량을 혹시 쓰지 않았을까요? 보통 공테라피에 만드는 애들이 좀 약간 강하게 초기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 할 때 5방울만 캡슐에 넣어서 놓고 하고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거 5방울인데 그렇게 막 바르고 그 진하게 만들었을 건데 그거를 또 거기다가 하면 되게 진하게 갔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그럴 수 지영쌤 그 기준이 5방울 기준으로 해서 넣었었어요? 예전에 초기에 했을 때 그랬었죠. 저는 지금은 좀 많이 하는 스타일. 코코넛 오일 섞여서 하는 거죠. 원액만 넣었을 것 같아요. 원액만 아니, 넣어요? 돼지 캡슐에 넣을 때는 원액만 넣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블렌딩 한 거 넣어야 돼요. 절대 원액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돼지 캡슐 넣을 때는 원액만 넣었는데 원액만 한 3방울씩 저번에 군케어 할 때. 그러면 안 돼요. 너무 빨개 했었는데요. 와. 근데 뭐 별 이상 없었어요. 되게 원액 근데 하나씩 하는데 편했지. 원액 뭐였어요, 쌤? 원액 어떤 거? 원액? 뭐 제라늄 넣고 네. 그때 뭐 넣었을까? 클라리세이지 넣었나? 걔네들은 그리고 그래도 순한애니까. 몇 가지 그렇게 해서 순한애 다해, 순한애로 다행이다. 있는 것들 넣고 생각나면 이렇게 해갖고 아, 너무 그렇게 절대 하시면 안 반드시 희석해서 넣으셔야 돼요. 네, 선생님. 질을 삽입할 때도. 나 너무 세게 넣구나. 너무 세게 했어요. 와. 선생님 그러면은 어떻게 원액만 넣으신 거예요? 나 넣은 게 아니라, 근데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 좀 어. 세게 쓴 것 같긴 해요. 저는 샌달우드랑 이런 것도 좀 많이 섞어서 넣었거든요. 그때 제가 막 되게 심한 것 같아서. 아. 근데 샌달우드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샌달우드가 확 줄었더라고요. 한 2, 3일 사이에. 그러니까 한두 방울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뭐 한 4-5방울 이렇게 쓴 것 같기도 해요. 아. 많이 넣어요. 많이 진짜 많이 넣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배우셔야 돼. 전문가들한테 잘 해갖고 잘해야 돼요. 정확하게 해서. 그러니까 막 샌달우드만 넣은 게 아니라 뭐 클라리세이지, 제라늄, 뭐 미르, 베티버, 뭐 프랑킨 뭐 다 넣은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블렌딩하는 건 괜찮은데 배지 어. 캡슐 넣을 때 보통 3방울에서 5방울을 넣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 그 삽입을 한 게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냥 바깥쪽에 그쵸. 발라주는 그냥 거예요? 바르기만 했지 외음부. 외음부에 발랐는데 이제 그런 어떤 방광염 증세가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나는 이게 면역 체계가 깨졌나 뭐 이런 생각을 순간 했거든요. 오히려 그게 약산성이 깨지면은 면역이 더 깨진다고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오히려 바이러스 오일이 체계를 더 들어가서 깨나? 산성화 시키고 뭐 산성을 없애고 뭐 알칼리 이러지는 않아요. 오일이 그런 작용을 아, 하지는 그래요? 않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데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제가 몸이 산성인데 pH를 재면 5로 나와요. 아무리 레몬 에센셜을 많이 이렇게 물에 섞어서 먹어도 빨리 변하면 좋겠는데 빨리 안 변해요. 그렇게 확 변하고 이러진 않아요. 아, 그렇구나. 네, 오래 그게 그러니까 산성 알칼리성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항균 항바이러스 이런 네. 개념이 아닐까요? 네.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 거?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 네. 몸을 삽입해서 내 몸이 뭐 산성화가 없어진 이러진 않는 거거든요. 알겠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얘기를 해야지 서로 어떻게 하는지 아는군요. 네, 많이 민수 씨 알아야 목소리 되는 오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건 있었어요. 이거 궁 테라피를 저도 그 클라리캄이랑 로즈 그거를 넣어서 저는 원액만 넣었어도 크게 무리는 없었어요. 3방울 그러니까 대신 조금 넣어서. 내 안에 그랬는데- 기능이 강하면은 이게 별 음. 무리 없이 받아들이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기 뭐야 레몬 디톡스 하면서 좀 양을 하다 보니까는 처음에 8방울이 기준이잖아, 일일 기준이. 근데 물에 타서 먹을 때 근데 하다 보니까 그 기준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막 10방울, 11방울 정도 기준이 막 그렇게 방울수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눈 쪽으로 해서 이렇게 뾰루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뭘까 싶었더니 되짚어 보니까 이게 방울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러니까 나 같으면은 대한민국에서 평균적으로 건강한 여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럼 내 기준에, 내를 기준으로 봤을 때 8방울 정도가 정말 대한민국 사람한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 좀 몸이 약한 사람은 방울수 좀 줄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도 궁 테라피 했을 때 보통 3방울, 4방울? 조금만 하면 어쩌다 보면 들어갔었겠죠? 근데 저는 그때 화장실 하기 되게 편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나한테 맞았던 것 같고, 그 양이. 네, 그래서 방울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그것도 힘들면 거기에 이제 코코넛 오일을 희석을 하면 좋고, 저 같은 경우는 티트리 있잖아요. 티트리를 바르면 염증에 좋다고 해서 티트리를 바르면 엄청 가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맞는 오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개인마다 체질이라는 게 또 있어서.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썼던 그 궁 테라피 블렌딩에서 어떤 것들이 나를 힘들게 했다면 그걸 찾아가지고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맞아요. 계열의 다른 오일을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피곤하고 그러면 이렇게 뼈를 지나고 막 가렵고 염증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때 이렇게 티트리 그냥 발라요. 그러면 금방 잊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지도 않아서 며칠을 되돌아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구나라고. 그러니까 유니센 말대로 그거는 개인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있고 안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써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이 질 내 건조하지 않은 게 있고 저는 되게 건조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티트리가 안 그렇죠.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네, 맞아요. 계란이 잘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는 거를 또 찾아가는 것도 우리 그리고 한 가지로 고집하는 것보다는 좀 다양하게 써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궁 테라피도 그래서 여러 종류가 있잖아. 뭐 자궁이 차서 좀 따뜻하게 하실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조금은 다 다르니까 이것저것 조금씩 해보면서 본인 몸에 맞는 걸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이런 얘기를 같이 하니까 이런 애도 있구나 이거 안 해요. 좋다. 좋네요. 여기 이렇게 집단 아니, 지성의 힘 공유해야 좋은 것 같아요. 그치? 그런 것 같아요. 단식해야죠, 선생님. 네. 근데 최근에 제가 마음 상처받았고 한국을 떠나고 싶고 막 이런 또 마음이 막 들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마음이 많아요. 이제 평택을 떠나야 되겠다 이러고 막 제주도로 가야 되나 막 이러고 막 전화하고 집 알아보고 막 했어요. 제주도에.
진짜? 어. 제가 형태가 아무튼 네. 그러면 오늘 이 정도면 벌써 10시에 우리 시작했죠. 1시간 거의 다 돼가지고 더 궁금하고 디테일한 거는 선생님들이 여기 소개해 주신 분들한테 연락하셔가지고 더 궁금한 거 이제 여쭤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